2025년 5월 8일이고 지금 시간 7시 3분입니다. 아침 7시 3분이에요. 영상 상당히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 교과서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해서 DMT 파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의 어떤 물리학 교과서, 이게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죠. 고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물리 1, 물리 2 되니까 이게 학년은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1이에요. 그러니까 고교 1학년 수준에서 아마 공부하는 내용 같네요. 물리 2가 2학년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고, 그죠? 3학년 때는 입시 준비하니까 뭐 별도의 책은 없겠죠. 근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예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순점을 설명하라 하는 거죠. 모순점을 저리 있게 설명하라는 건데 이 지문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의 교과서가 이렇게 물리학 교과서 는 물리학 교과서면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작성한 책인데 그것도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책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되게 이분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 물리학 전공자이고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분 영상 아직 안 봤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리 교과서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DMT 박이에요. 먼저 이걸 보셔야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보셨나요? 다 보셨다고 가정하고 방금 그 교과서에 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문제점 그것을 알완에게 물어봤어요. 알완에게 또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리 교과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 시작이 이 부분이고 자, 인용 끝은 여기까지고 내용은 동일하죠. 그래서 기존에 널리 알려진 물리학 지식으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적절치 못한 문장이나 질문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오타가 생겨 다시 적었네요. 다시 적었더니 이 친구가 일단 자기가 알완입니다. 알완이 자기가 일단 고등학생이 되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질문 하나하나씩을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분석을 보는데 이거는 고전역학과 빛의 속도, 상대성 원리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일단 이런 문제점 있다는 거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이미 비현실적이다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 친구 잡아냈어요.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갈릴레이 비난을 적용해 속도를 개선하는 것은 이유 내용 그러니까 특수상대론하고 갈릴레이 변환 사이 지금 이 모순점을 서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이론으로는 설명 가능하지만 다른 이론으로는 그 설명이 부정되는 것. 그게 이제 이론적 모순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 부분 이제 알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자, 첫 번째 문장 요거는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이 변환은 특수 상대성 원리와 서로 모순된다. 이론과 이론 사이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알완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죠. 아인슈타인이 자기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거는 역사적인 부분 역사적 오류의 주의만 한다 그러면은 나름 타당하다 물리적 학적 타당성이 있고 세 번째는 요 민수의 속도 크기 어떤 것인가 부분적 적절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이 친구 갈릴레이 변환을 가정할 때 혹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때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요거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계산하는 합산하는 공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하고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갈릴레이 변환에 의하면 빛의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빛의 속도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라는 것이 서로 계산하는 결과가 서로 값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이렇게 요것만 이론적 조건을 명시한다 그러면은
적절하다. 즉 부분적으로 적절한 내용이다.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 관측자 간 상대적 현상 차이. 그죠? 이것도 질문은 나름 타당하다. 자, 네 번째는 또 적절하고. 그래서 대부분 다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죠? 적절하다는 내용이 나 있고. 그래서 이론적 명확성과 유사적 정확성 이것을 보완하면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완이 지금 지적한 것은 이분이 지적한 만큼 이분이 그러니까 DMT 박이라고 하는 분이 DMT 박이 지적한 것만큼 엄밀하지는 못해요. 엄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명시하라는 거죠. 이것만 명시하면은 괜찮아요. 이것만 명시하더라도 상당히 지문의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개선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이 다 들어야 될 텐데 그거는 고등학교 고교 과정에 과연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지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니까 아무리 엄밀하게 한다고 한들 만약 고교생들이 그것을 소화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래 소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물리학에 올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리학 전공자만큼 물리학에 올빵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보완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알완을 넣어서 돌려본 내용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수정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을 기술하라고 했더니 수정 보완한 내용이 이렇게 이론적 모호성을 제거하고 역사적 오류도 제거하고 그리고 물리적 비현실성 이 세 가지도 그러니까 다 어쩌면 이 친구 이분도 DMT 과학도 이 세 가지를 다 지정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첫 번째 네, 세 가지를 다 지정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세 가지 총 한 5가지 정도 지적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는 이렇게 집어냈어요 알완이. 그래서 나머지 2개 정도만 더 보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2개를 보완하는 것이 과연 알완으로 가능할지 일단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런 다음에 수정된 문장 요렇게 그렇죠? 그렇죠. 깔끔하죠. 깔끔하고 그래서 갈릴레이 속도 관계식 이렇게 넣었어요. 깔끔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큽니다. 교과서는 이래야 돼요. 교과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잡다하게 쓰는 잡지가 아니죠. 그래서 요것을 관측자 A는 지면을 기준으로 0.8C 지면으로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좋죠. 이건 원래도 들어있었던 문장이에요. 이건 반드시 들어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장이 빠져버리면 이건 전체가 다 똥틀이가 돼버립니다. 0.8C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0.8C로 얻는 겁니다. C가 빛의 속도예요. 자 그리고 거울과 수직이다. 변경 사유에서 관측자 A의 이동 방향은 거울과 수직입니다.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들어있었나요? 볼까요? 요거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그렇죠. 이것을 거울과 뭐라고 해야 되나? 수직이라고 하는 말 그걸 넣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죠? 수직이다. 이 부분은 저도 미처 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거울과 수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직으로. 그러네요. 수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여기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원래 문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갈릴레이 변환과 상대론적 변환을 명시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갈릴레이 변환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상대론적은 또 이렇게 단 빛의 속도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라 그러면 요 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측자 B는 민수를 관측자 B 했고 그리고 빛의 속력이 관측자에 따라 변한다. 갈릴레이 특수 상대론 이론은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갈릴레이 변환에 이게 안 됐던, 이게 우리가 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실험 결과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폐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릴레이 이론과 특상대성 이론이 서로 모순되어서 갈릴레이 이론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갈릴레이의 이 변환이 요 실험과 모순되었기 때문에 얘를 폐기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새로이 나온 이론이 이거란 말이죠. 그걸 정확히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등등 이런 것들 또 추가해서 질량이 있는 물체는 절대로 광속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갈릴레이가 상정했던 빛의 속도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빛의 속도, 그 내용은 이거랑 좀 다른 내용이네요. 어쨌거나 질량이 있으면은 절대로 빛의 속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시당초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등등 해서 수정하게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요 우리나라 물리 교과서를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도록 알완하게 시키면은 지금 수준으로도 대략 한 5, 60% 정도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학이든 뭐 역사든 사회든 모든 교과서를 다 알완해 놓고 하나 문장씩 분석하면은 지금 그런 오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무수한 오류들이 제 생각에는 수천 개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 수천 개 중에서 수천 개를 다 수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수정할 수 없는 부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파인 튜닝을 한다면은 MIT 대학의 물리학과 교과서를 R1에 넣어서 R1 뭐 8빌리언 모델에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그런 파인 튜닝된 R1으로 물리 교과서를 분석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과의 교과서들로 파인 튜닝된 R1으로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감수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50%가 아니라 한 80%, 90% 이상 오류를 잡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를 만드는 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또 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R1을 쓴다면은, 혹은 QN이나 다른 오픈소스 LLM을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비용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과서들의 문제점들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저비용이죠. 그러니까 교과서 하나의 어떤 물리 교과서에 있는 오류들을 다 잡아내는데 비용이 많아야 뭐 몇백만 원 선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